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손맵 텍스처링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표현 시 주의해야 될 부분과 기초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모델링 편보다 텍스처링 파트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텍스처 파트를 먼저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팅하는 방법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모델링을 잡고 UV 창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툴 들어가서 렌더 UV 템플릿을 눌러주시고 저는 1024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더 UV 템플릿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긴 와이어 텍스처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포토잡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불러오실 때 PNG로 불러오셔도 되고요. 만약에 JPG로 불러오신 분들은 이렇게 검정색 배경이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렌딩 모드에서 스크린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스크린은 검정색일수록 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밑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파시티 조절을 통해서 해당 영역들 잡아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레이어 하나를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각형 툴로 해당 부위를 따줍니다. 이거 안 따고도 작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hift F를 누르면 채우기를 할 수 있어요. 해당 컬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베이스 톤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밝은 톤을 쓰셔도 안 되고 채도를 너무 높은 걸 쓰셔도 안 되고요. 너무 낮은 걸 쓰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 톤을 한 이쯤 라인에서 잡아주는 게 좋은데 너무 채도가 막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 이 부분이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 그래서 중간 톤을 잡을 건데 해당 색을 보시고 만약에 눈대중으로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그림을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스포이드로 찍어서 작업하면 되겠죠. 저도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 같긴 한데 하다가 조금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뭐 필터로 고친다든지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간 톤 정도에서 한 요 정도 느낌으로만 가서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 와이어에 진하기 때문에 얘가 지나면 여기가 작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파시티를 낮춰서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하나를 생성을 하셔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알트 G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 세팅을 할 건데요. 브러쉬 세팅을 할 때 저희는 여기에 있는 이 브러쉬를 쓰는 겁니다. 이 브러쉬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오파시티는 일단 100으로 놓으시고요. 여기 이 필압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플로우도 100입니다. 저는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포토샵 CS6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CC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보시고 비슷한 걸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5를 눌러 보시면 여기에 하드니스가 있어요. 하드니스. 여기 이렇게 하면 소프트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하드가 되겠죠. 저희는 하드를 100으로 놓을 거고요. 스페이싱은 한 15에서 25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둥근 브러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와콤 타블렛 등록 정보 들어가 보시면 여기 펜촉의 감촉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얘가 중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왼쪽으로 옮겨 주시든지 아니면 사용자 지정에서 얘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잡고 위로 올려 주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 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약간 필압을 좀 더 강하게 먹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압이 만약에 안 먹게 되면 나중에 작업할 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나중에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키우고 낮추고 할 건데 기본적으로 포토샵 같은 경우는 대괄호 그리고 대괄호 닫기 이걸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작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QW로 놓고 있는데요. Q가 눌러지면 이렇게 브러쉬가 작아지고 W를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가 커지는 이렇게 지금 단축키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에디트 들어가셔서 키보드 숏컷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툴
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 보시면 밑에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디크리즈 브러쉬 사이즈, 인크리즈 브러쉬 사이즈가 있습니다. QW로 설정을 하시고 어셉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CS6 같은 경우는 컬러 피커를 따로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Z로 이렇게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컬러 피커 같은 경우도 방금 들어갔던 곳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QW를 누르면서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Z를 눌러서 컬러 피커를 바로 이렇게 뜨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손이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손이 한쪽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줄이고 또 키우고 그리고 컬러 피커를 찍어서 내가 원하는 색감을 찍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하고 줄이고 할 때가 많은데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 이렇게 펜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축소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드니스를 줄이거나 이제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 펜에 검지 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오른쪽 버튼으로 설정을 하셔서 Alt를 누르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위로 놓으면 0%가 되죠. 그리고 이걸 밑으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세팅하는 방법은 끝났고요. 먼저 이거를 잠깐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나무 같은 경우는 4개의 타일로 지금 쪼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깎인 표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일수록 좀 더 밝은 느낌이 있고, 이쪽 외곽 쪽으로는 뭔가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그리고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들이 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디테일들도 있으면서 살짝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부분들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맵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라데이션을 잘 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드니스가 100인 상태에서 그리고 오파시티가 100으로 놓고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드니스가 100인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는데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Alt를 눌러서 해당 부분을 다시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손에서 살짝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더 연한 게 보이시죠? 똑같이 여기를 잡고 내려주세요. 그러면 연하게 나오고, 또 여기를 잡고 또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그라데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습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중요하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일자로 내렸지만 일자로 내리는 방법 말고도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약간 문질문질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잡고 이렇게 문질문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랜덤하게 생기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 또 잡고 이렇게 조금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이런 느낌,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서 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맵이 조금 초반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잘 줘야 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어쨌든 뭐 떼낀 표현이라든지 이런 질감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느낌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F5 눌러보시면 이쪽이 지금 현재 저는 처음과 끝이 서로 굵기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얘를 눌러보면 삐쭉해졌다가 굵어졌다가 다시 삐쭉해지는 이런 모양새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약간 드로잉 할 때 좀 선화 같은 거 그릴 때나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손맵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굵기가 동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손맵 나무 텍스처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봤을 때 와이어가 아직도 조금 진한 것 같아서 오파시티를 좀 많이 낮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에다가 먼저 이제 얘네들을 칠해 줄 텐데요. 먼저 큰 덩어리부터 잡는 게 중요하겠죠.
모델링 한다는 생각하고 작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해당 이 톤을 잡고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채도를 살짝 높이고 명도를 살짝 떨궈주는 거죠. 이 정도 느낌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얘가 거의 4개죠? 하나, 둘, 셋, 4개니까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작업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이 베이스 톤에서 그렇게 어두워지는 게 톤이 그렇게 많이 확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둡게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명암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강하게 가셔서는 안 되고, 채도가 높아지거나 명도가 낮아지거나 너무 밝아질 때는 강조의 영역으로서 좀 그 비중이 정말 작게 들어가야 돼요, 점점. 그래서 이 중간 톤 안에서 최대한 놀아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좀 강조할 때만 조금씩 써주는 게 중요했으면 간단하게 빛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맵 같은 경우는 약간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이쪽에서 앞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약간 45도로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끔 해서 빛을 좀 계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일단 바라보시면 되고요. 빛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디렉션 광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렉션 광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일정하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를 맞으면서 각도가 이쪽이 90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가장 밝게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구의 형태가 만약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밝은 면은 어디가 될까요? 가장 밝은 면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디가 가장 밝을까요? 2번이겠죠, 당연히. 2번이 가장 밝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얘네들이 이렇게 각도가 꺾여 있으면 당연히 어디겠어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그리고 이 꼭지점 라인들이 좀 더 뭔가 쨍하게 빛날 거고요. 그래서 빛은 90도에 가까울수록 가장 밝은 그런 성질을 띠게 된다라는 거,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시 텍스처링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이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들이 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가정하에 텍스처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줄 건데요. 먼저 이렇게 큰 틀을 나눠주는 건 먼저 약간 모델링 하듯이 덩어리를 먼저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 질감을 들어가 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를 가정하는 거니까 어두운 곳에다가 살짝 이 베이스톤 잡고요, 명도랑 채도를 살짝 올려주세요. 색깔을 지금부터 막 섞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단색 또는 유사색 안에서 놀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충분히 입체감을 주고 나서 작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쪽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약간 좀 V자로 꺾였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조금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주세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부터 여기는 가운데가 강조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어둡고 그런데 이쪽까지 왜 밝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도 약간 베벨된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따라오셨으면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있을 때 없을 때랑 이렇게 지금 베벨된 느낌도 들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빛 때문에 이쪽은 어두워지고 이쪽은 밝아져서 이렇게 입체가 살짝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맥스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는 거예요.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컨트롤 S를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해서 플랫 컬러로 놓고 작업하시면 이렇게 색감만 보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좀 파손된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자, 다시 어두운 거 찍어서 그냥 요걸로 찍어주셔도 돼요. 먼저 형태를 잡아주는 단계니까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놨는데 어떤가요?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꺾인 느낌이 안 드니까 이쪽에다가 얘를 살짝 좀 더 어두운 톤을 잡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어둡게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인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게 중요하겠죠. 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끊지 않고 이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옆에 요것도 있죠. 요것도 한 이쯤에서 이렇게 꺾인 듯한 느낌을 좀 줘보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줘보시고, 여기도 조금 더 꺾인 느낌이 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이쪽 같은 경우도 빛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얘가 끊어지는 부분이 어디죠? 약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어두운 거 다시 한번 찍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꺾인 듯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위해서, 이건 나중에 작업해도 되는데 미리 좀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지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도 살짝 파인 듯한 느낌이 있죠. 저쪽도 조금 파 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도 살짝 어두운 톤으로 좀 깔아서 좀 더 파였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평소 튜토리얼 만드는 것보다 손맵 튜토리얼 만드는 게 상당히 더 버겁네요, 확실히.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좀 까여 있죠. 그래서 저 부분도 살짝 좀 까보겠습니다. 저런 부분도 살짝 약간 이렇게 깎여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도 좀 꺾인 듯한 느낌을 좀 줘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파여 있네요. 지금 보니까 베벨된 듯한 느낌을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줘보고요. 여기도 까인 듯한 부분들이 또 보이죠. 이런데도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한번 여기다가 컬베처 맵 같은 느낌들을 한번 좀 더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살짝만 그어주시면 돼요. 초반에는. 저장하시고 X로 이동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럼 대략 어떻게 깎였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다시 이번엔 이렇게 크랙 같은 게 좀 더 있으니까요. 자, 크랙의 형태를 맞춰서 찍어 주시고요.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빛이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어두울 거고요. 상대적으로 밑에 쪽은 조금 더 밝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크랙이 진 듯한 느낌이 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또 옆에도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깎여 있으니까 깎인 표현을 좀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끝부분이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다시 켜서 보는 거죠. 아, 지금 보니까 이 꺾인 듯한 느낌이 이쪽엔 잘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와이어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자, 컨트롤 S 눌러서 맥스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티가 안 나네요.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것까지 좀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고 다시 맥스로 확인. 이쯤 가니까 여기가 이제 꺾인 듯한 느낌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쪽을 해서 이쪽을 조금 더 이렇게 깎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깎아서 다시 컨트롤 S 눌러보시고 맥스로 확인. 이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죠. 다시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시네마 4D를 예전에 쓰기도 했는데 안 쓰다 보니까 까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똑같이 바디페인트에서 쓰셔도 됩니다. 이런 똑같더라고요, 거의 느낌이. 여기도 이제 이렇게 꺾인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약간 이쪽이 굵어서 점점 내려갈수록 얇아지는 듯한 느낌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살짝 좀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모델링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잘 보시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셨으면 뭘 할 거냐면 자, 질감을 먼저 주기 전에, 자, 다시 이거를 컨트롤 G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주세요. 자, 2단계까지는 그냥 뭐냐면 제가 여기다 칠했네. 잠깐만, 이걸 밑에다 놓고 캡처 주겠습니다. 자, 2단계까지가 뭐냐면 질감 아닌 이렇게 꺾인 듯한 느낌과 해당 형태를 좀 잡아줬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줄 거냐면요, 여기서 오버레이를 줄 건데, 자, 오버레이의 특징은 뭐냐면 이 회색 톤, 중간 톤보다 밑에면 어둡게 칠하고요, 중간 톤보다 밝으면 밝게 칠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대부분 상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위에서 그라데이션, 밑에서 그라데이션, 또 그리고 왼쪽에서 이 물체가 겹치는 곳에서 좀 그라데이션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게임 텍스처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이렇게 빨간 톤으로 살짝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톤보다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자, 이때 Alt 누른 상태에서 하드니스를 0으로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크게 키워주는 거예요. 현재 소프트 브러쉬죠. 그러면 소프트 브러쉬고 크게 키워서, 자,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 살짝만 먹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채도도 같이 높아지면서 그라데이션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세다 싶으면 오파시티를 뭐 5번을 누르면 50%로 되고요, 6번을 누르면 60%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50%로 해서 이렇게 한번 좀 작업을 해볼게요. 너무 여기서도 강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 옆에서도 좀 그라데이션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X를 눌러서 맥스로 가서 확인. 조금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작업할 때 오버레이를 주면은 좀 더 묵직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세다 싶을 때는 다시 이렇게 오파시티를 낮춰서 여기서 이제 이런 그라데이션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뭘 줘야 되냐면
가운데가 가장 밝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 그라데이션을 준 곳과 이쪽에 좀 밝은 톤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 오버레이의 특징은 중간 톤보다 높으면 밝게 칠한다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베이스 톤을 다시 잡고요. 한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채도를 높이면 채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파시티 다시 한 50 정도만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해서 여기다가 약간 이런 느낌을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봤는데 너무 좀 센 것 같기도 하고 채도가 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도를 살짝 낮추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물론 오버레이를 안 쓰고 노말 블렌딩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파시티 다시 한 30 정도로 낮춰서 여기 가운데다가 살짝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좀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인데, 요거를 주면 조금 이렇게 볼륨감을 좀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디테일한 떼낀 듯한 표현들을 좀 줘볼 생각인데요. 레이어 하나 생성해서 크리핑 마스크 주시고요. 이제는 여기다가 오버레이를 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톤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들을 이제 스포이드로 찍어가면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지금은 어두운 표현부터 해줄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다 라고 하면 해당 부분을 찍어서 살짝 어둡게 잡아주세요. 아주 살짝 어둡게 찍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찍었는데 위로 갈수록 어떨까요? 위로 갈수록 밝아지겠죠. 이쪽은 점점 어두워지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당 부위에 맞는 명도에서 살짝 어두운 톤을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이렇게 밝은 곳에 이렇게 어두운 게 확 찍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위에 맞는 명도를 찍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텍스처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두운 느낌들을 떼낀 듯한 표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해당 부분도 찍어서 아주 미세하게 찍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살짝 어두운 거 잡고 살짝 찍어서 해당 부분을 미세하게 아까 제가 했던 그 그라데이션 방식대로 서로 살짝 낮춰주면서 주변 색에서 얘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얘를 여기서 이렇게 퍼뜨려 나가면서 다시 주변 색으로 깎아준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디테일한 표현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이렇게 떼낀 듯한 느낌들을 주었죠. 그래서 주변 색 찍어서 좀 더 이렇게 떼낀 듯한 표현을 준다던가, 이런 걸 줄 때 떼낀 듯한 표현도 약간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중간 덩어리,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눠 가시면서 디테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살짝 어두운 거 찍어서 잡아주시고, 저는 이렇게 콕 찍고 여기서 이제 퍼트려 나가는 거죠.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해서 떼낀 듯한 표현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줬으면 컨트롤 S 눌러서 X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들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자, 만약에 어두운 표현이 됐다고 치면 이번엔 좀 채도랑 명도를 조금 더 높여서 채도와 명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지금은 색깔 섞는 거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채도 좀 더 높은 거 해서 여기 안에서 좀 더 부분적으로 좀 더 찍어줘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중요한 건 해당 명도에 맞는 그 밝고 어둡고를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명도에 맞지 않는 색을 얹었을 때 그림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더 주의하셔서 작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계속 추가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밝은 톤을 활용을 하셔서 형태를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하나가 뭔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좀 작업을 해볼까요? 먼저 여기서 어둡게 가면은 점점 톤이 바뀌는데 이쪽에선 괜찮아 보이는데 밑으로 갈수록 좀 엄청 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약한 애로 먼저 작업을 해서 해당 명도에 맞는 톤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해당 위쪽으로 갈수록 더 어두워지니까 해당 부분을 스포이드로 잘 찍어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이쪽이 좀 많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맞는 명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굵기 변화도 좀 있는 게 좋겠죠. 굵어졌다가 조금 얇아진다든지, 좀 또 연해지면 살짝 좀 더 어둡게 찍어 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데, 이쪽이 너무 막 더럽혀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다시 찍어서 살짝 밝은 톤 명도만 좀 올려주세요. 그냥. 그리고 미리 이런 데다가 커베처 같은 느낌들을 좀 찍어주는 거예요. 살살이라도 해서 느낌을 막 이렇게 봐가면서 작업하는 게 좀 더 작업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 찍어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찍어주니까 약간 이런 느낌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쪽부터 이쪽까지 톤 변화가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채도랑 영도를 살짝 낮춰서 부분적으로 그라데이션을 좀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대로 그라데이션을 좀 주게 되면 똑같은 톤 느낌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을 되면서 점점 다시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들,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톤을 볼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똑같죠? 이쪽에서 여기서도 그라데이션이 살짝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빛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쪽에서 살짝 어두운 톤을 잡고요. 특히 이렇게 꺾이는 면일수록 이 외곽 쪽이 좀 더 어둡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둡다면 이런 식으로 점점 그라데이션 되는 듯한 느낌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꺾이는 듯한 느낌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어두운 느낌들, 사실 좀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꺾이는 듯한 느낌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두운 느낌을 줘서 그라데이션을 주면 좀 더 강조를 시킬 수 있고 좀 더 어두운 톤이 좀 더 들어가면서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랜덤한 형태의 디테일이 조금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안 준 거보단 준 게 조금 더 재밌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명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둡고 밝고, 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또 밝고 어둡고, 이런 느낌들이 명도의 변화가 계속 생기면서 눈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를 계속 이렇게 서로 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생긴 애들은 좀 생긴 게 명확하다 보니까 좀 작업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좀 그려주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데도 이런 거 저는 생략하는 경우도 좀 많긴 한데, 여기도 살짝 이렇게 커베처가 살짝 그렇게 존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할 거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어두운 것들, 꺾이는 면에 어두운 톤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러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미세하게 크랙 같은 느낌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먼저 어두운 톤부터 그냥 작업해주세요. 어두운 톤으로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너무 세죠 지금? 좀 살살 좀 더 약한 톤으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좀 세다 싶으면 주변 톤으로 이렇게 살살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거나 이때 오파시티를 좀 낮춰서 작업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좀 이렇게 뭐 눌러주신다든지, 그리고 다시 100%로 돌아오셔서 다시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할 때 해당 부분이 너무 막 명도가 뭐 세진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도를 많이 고민을 해서 작업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거 설명하는 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이번엔 좀 더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데가 좀 더 하이라이트 지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이거 얘를 살짝 올려주시고요. 좀 이렇게 해요. 대부분 어둡게 칠할 때는 얘를 살짝 밑으로 붉은 톤으로, 그리고 얘를 조금 밝게 칠할 때는 얘를 조금 더 약간 색조를 올려가지고 채도랑 명도를 좀 올려서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작업했죠. 여기 하이라이트, 그래서 명도랑 채도를 좀 올려서 채도가 조금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가 가장 밝죠. 그리고 갈수록 점점 빛이 감쇄하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할 텐데, 이제 이쪽이 빛이 예를 들어서 100을 받고 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약해진다는 느낌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뭐 포컬이 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범위가 이쪽이면 이쪽은 범위가 조금 더 짧으면서 빛이 조금 더 약하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눌러서 확인, 그러면 이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좀 타임랩스로 작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더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찍을 때 좀 하나의 팁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 있죠. 여기 보면은 선이 하나, 둘, 세 개로 들어가죠. 근데 이럴 때 이 교차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얇아지면서 점점 약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어졌다가 점점 얇아지도록 이런 느낌들을 주는 거예요. 밑에 있을수록 좀 더 빛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더 많이 받겠죠. 이런 데는 살짝 여기보다는 좀 더 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티 안 나게 어색하지 않도록 작업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홈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이 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는 부분이죠. 가장 어두운 최안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색을 칠해주시면 좀 더 분리된다는 느낌이 좀 더 있게 되겠죠. 손가락의 힘을 잘 조절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커베처 맵 같은 애들이 좀 있겠죠. 이런 데도 커베처 맵을 살짝 그려주시고요. 자, 컨트롤 S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느낌이 지금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컨트롤 S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여기서는 이제 타임랩스로 한 5분 정도 그냥 돌려봤는데요. 생각보다 설명하면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안 나오더라도 약간 어떤 맥락인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오버레이를 한번 좀 더 줄 건데요. 색상이 살짝 붉은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색을 좀 오버레이로 섞고 좀 부분적으로 색깔을 좀 섞어주고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버레이를 주시고요. 여기서 약간 붉은색이죠. 조금 채도를 좀 이렇게 높여서 다시, 자, 이번엔 좀 세니까 자, 오파시티 한 30 정도만 줘봅시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좀 묻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색깔이 좀 묻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적으로 어디다가 주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실 때는 지우개로 지우시면 되는데, 하드니스를 지우개는 한 100에 가까울 정도로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버레이는 약간 부드러운데, 지울 때는 하드하게 지우면 하드한 것과 소프트한 것이 같이 들어가면서 좀 예뻐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도록 지우개로 적당하게 지워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보랏빛도 살짝 보이기 때문에 좀 채도를 좀 많이 낮춰서, 채도와 명도를 좀 낮춰서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오버레이를 쓰면 좀 더 빨리 이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도를 초반에 베이스 컬러를 줄 때 막 강하게 안 잡았던 이유가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좀 빛을 좀 더 세게 받을 것 같은 곳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약간 빛이 묻어나는 느낌으로 터치만 살짝 해주는 거죠. 이런 데다가. 그리고 다시 지우개로 좀 부분적으로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있고 없고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아 나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색깔 같은 거 좀 바꾸고 싶으면 뭐 여기에 뭐 휴 세츄레이션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조금씩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바꿔주시고 채도를 좀 높여주셔도 되고, 컨트롤 S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작업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 끝낼 예정인데요. 지금 보면 이 프레임이 서로 지금 막 그렇게 나뉘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이거를 나눠서 확실하게 좀 더 어두운 톤을 줘서 좀 더 나뉘었다는 느낌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Shift 누르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줄 때도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좀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색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녹색깔이 좀 묻어있죠. 저런 것들도 해당 톤에서 잡아보세요. 그리고 색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좀 더 채도를 주셔도 되고, 이 느낌으로. 항상 중요한 거는 해당 톤의 명도에 맞는 색을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막 명도가 갑자기 밝은 톤이 올라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얘 잡고 이거 올려주고 해당 명도에 맞는 톤을 잡아서 색을 부분적으로 섞어주면 돼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 톤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섞을 때 너무 많이 이렇게 섞어버리면 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 3%, 한 5% 내외로 적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부분적으로만 콕 찍어줘도 인상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색깔을 찍지 말라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덩어리 잡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많이 좀 어둡죠? 지금 보면 확인을 해보니까 저런 데는 다시 주변 톤을 잡아서 살짝 눌러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 된 이후에도 레이어를 뭐 이렇게 뭐 하나 가지고 쭉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레이어를 나눴던 이유는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막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외곽 쪽에 좀 더 그라데이션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강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밀도를 쌓아 올리시면서 점점 이제 강조해 주는 거죠, 표현들을. 세면 오파시티 좀 줄여주시고요. 하긴 자,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할 때도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작업한 게 한 1시간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실무에서 요거를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저는 3시간 정도 잡을 것 같아요. 한 2~3시간 정도 잡고 텍스처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펜을 꼭 잡아보시고 안 되더라도 계속 근성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주변에 좀 멘토분들이라든지 있으면 계속 피드백을 받아보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실 겁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요. 맥스로 들어와서 자, 체크를 해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손맵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꼭 따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이거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다른 손맵 작품들 가지고 와서 오늘 이렇게 입체감 내고 질감 표현하는 것들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그렇게 제가 설명은 많이 드렸는데 좀 제가 이제 칠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좀 칠해진 부분도 사실 있지만 어떻게 칠해지는지 그 맥락 정도, 그리고 저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구나 정도를 이해하셔서 내가 작업하는 거에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